속보, 중국 붕괴로 안 끝날 것. 탈레반 숨겨진 사실 드러나자 시진핑 혼절. 아프간 사태 한국군의 세계 경합. 지옥의 문이 중국을 기다리고 있다. 30년 넘게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을 허탈, 파괴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 붕괴론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빈부격차 확대, 관료들의 부패 등 외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중국이 붕괴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상하이에 있을 때 잘 알던 인권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변호사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다들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이며 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국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필자가 틀렸다. 그리고 필자는 더 이상 중국 붕괴론을 믿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우리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평등 연구의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저서 홀로선 자본주의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밀라노비치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생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생산수단을 이용해 수행돼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분권형 방식이어야 한다. 즉 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우선 지난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제조업 매출액 통계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7.5%를 기록했다. 민영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1978년 개혁 개방 이전에는 약 80%의 도시 노동자가 국영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약 16%에 불과하다. 또한 개혁 개방 초기에는 국가가 농산물의 93%, 공산품의 100% 가격을 정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미국,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형태의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고 권력 분립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법치주의 또한 결여되어 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권력이 큰 중국식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국가 자본주의의 매력은 국민에게 약속한 높은 성장률이며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닌 가치다. 시진핑의 반부패, 부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국가 자본주의의 특징은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다. 중국의 예가 딱 들어맞는다. 우선 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최대 임무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다. 경제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력 있는 법치가 없기 때문에 관료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크라시, 기술관료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을 선택할 때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국익을 키우고 필요시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자율성이 필요하다. 국가 자본주의 국가도 법이 있다. 그런데 법을 선택적 임의적으로 행사한다.